안녕하세요. 보험 연주가 송현주입니다. 고객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커피숍이라든지 뭐 집으로 간다든지 이게 이제 고객님을 상담하기 전에 모든 세팅이 이 정도로 저는 끝나요. 여기는 제가 모든 보험사를 다 취급하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의 연락처라든지 상담할 때 편안한 전산을 보여놓은 거고요. 노트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근거를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숫자를 얘기를 하든지 글씨가 나오는 뭐 약관이라든지 저는 한 가지 회사를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역시 열어놔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편안하게 상담해서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콜 돌리고 이제 고객님을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고객님.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요 모든 보험사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생명, 손해, 보호자라고 들어가는 회사는 제가 다 취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목동에 보카라이프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예쁜 카페처럼 하는 곳에서 VIP 고객님들 대상으로 상담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왔을 때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험을 잘 든 사람도 있고 못 든 사람도 있는데 정말 잘 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설계사의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설계사의 능력치를 좀 더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이 보험 연주가라는 컨텐츠를 또 제작을 한 것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직원들이 오거나 이랬을 때 현장에서 하는 노하우들을 전수하려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경력이라는 노하우는 20년이 되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많은 설계사들을 보고 또 많은 입사 미팅을 했지만 저도 수많은 시간 동안 제가 갈고 닦은 것들 제가 혼자 터득한 것도 있고 남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도 있는데 제가 저만의 노하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리 보험 혹시 누구한테 가입을 하셨을까요? 아는 이모요. 아는 이모. 네. 대부분들 많이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는 대략 얼마 정도 내세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3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보험료를 결정하실 때 설계사가 결정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고객님 결정하셨어요? 제가 30만 원 이상 못 낸다고 하긴 했어요. 30만 원을 기준을 세운 이유는 있으세요, 우리 고객님? 제 급여의 10% 이상 안 넘게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대부분이 자기 급여의 10%인데 그게 또 정확하지 않은 건 어떤 사람은 50살일 수도 있고요. 70살일 수도 있고 만나는 고객층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미 노후가 끝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어서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내 급여의 10%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내가 최근에 병원을 다녀왔다라든지 아니면 뭐 수술을 했다든지 입원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게 안 되면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요. 그럼 똑같은 나이에 누구는 30만 원을 가져가도 담보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적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적인 거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고객님 그럼 30만 원을 내 급여로 정하셨는데 고객님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35살입니다.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이런 거 대략 얼마 갖고 있는지 아세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암 진단비가 5천만 원? 그럼 그게 갱신일까요? 비갱신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비갱신. 비갱신이구나. 알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저희가 요즘에 로봇이 수술을 하고 AI가 모든 것을 분석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의 인증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보험을 다 볼 수 있어서 이게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저는 대부분 18년 동안 모든 회사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약간 대충 증권만 봐도 회사 이름만 봐도 이게 어느 보험사의 암이 좋은지. 왜냐면 일반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일반 암에 대장, 전망, 내암이 빠진 회사가 있고 여자로 따지면은 예를 들면은 자궁암 아니면은 뭐 유방암이 빠질 수도 있고 남자라고 따지면 전립선암, 방광암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일반 암에 다 통하는 게 아니라 남녀 생식기가 빠지면 아무래도 좀 더 범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객님이 아셔야 되고 또 이 상품이 납입 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손보사는 거의 납입 면제가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험료를 적게 하려고 납입 면제를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빼요. 이걸 알고 빼는지 모르고 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생명회사는 납입 면제를 제가 특약으로 넣어야 돼요. 이번에 고객님을 만났는데 69세 분이셨어요. 남자분이었는데 보험료가 300만 원이에요. DB로 받으셨는데 되게 어눌하셔서 저는 이분이 아프셔서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내 통화를 하다가 5번째 저는 이 생각을 갈 생각이 없어요. 버리려고 했다가 갔는데 세상에 300만 원을 내셨는데 최근에 하필이면 뇌경색이 오셨어요. 300만 원을 낸다고 하면 아마 뇌경색이라면 보험료 다 납입 면제가 됐어야 돼요. 우선은 납입 면제가 되긴 되셨는데
300 중에서 지금 현재도 240만 원 정도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납입 면제가 거의 안 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상해 쪽에 운전자라든지 이거는 당연히 없을 거고, 웬만한 보험사 손보를 많이 가입했다고 하면 납입 면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생명사가 많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생보사라도 내가 비교를 해보면 되게 저렴한데 납입 면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3대 정도는 납입 면제를 넣으셨어야 돼요. 그럼 300만 원을 지금 안 내시고 실비만 내시고 보장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69세에 이 돈을 또 내려고 하니까 지금 어쨌든 아프시니까 일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고객님의 인생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노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고객님은 이제 운이 좋게 수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약만 드시는 경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진짜 되게 납입 면제를 받았다고 하면 되게 퍼펙트예요. 그냥 끝까지 살아 계시는 기간 동안은 보험료 걱정 없이 치료만 전념하시고 병원에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안 됐어요. 근데 또 이 부분 중에서 보험료를 청구를 했는데 안 나온 부분들이 많대요. 근데 이 담당 설계사가 예를 들면 손해상정자를 만났을 때 이 어르신 69세고 또 이분이 교포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세요. 근데 혼자 만나서 잘못 체크를 하셨는지 이분하고 저하고 얘기를 통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결론은 보험금이 안 나온 두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엔 다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험사를 선택할 때는 약관을 들여서 이 코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시켜들어야 고객님한테 좋은 설계사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님이 예를 들면 이 고객이야 300이니까 너무 큰 돈을 냈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으로 30만 원을 냈다라고 치면 어느 설계사한테는 잘해서 이런 납입 면제와 또 여러 가지가 됐을 텐데 이 부분은 똑같은 설계사이지만 설계사의 능력치가 다르니까 설계 방법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난 거예요.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이었거든요. 또 어저께는 또 고객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손가락이 요만큼까지 절단하셨어요. 제조업하시는 분인데. 그럼 이거 상여유장 받으셔야 되는데 담보가 있는데 아직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와드리기로 요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야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설계사들이 이 기본적인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고객님이 이 설계사들을 선택할 때에는 어쨌든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를 만나보면 이게 완전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갔을 때 요즘 시대는 그냥 말로만 나 잘해요, 이 상품 좋아요가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저는 눈으로 글씨로 다 보여주면서 가입석에서 있는 내용과 약관에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숫자를 제시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점의 사람들이 높은 계약을 받더라도 고객님한테 인정받는 그런 설계사들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님 그 보험을 고객님이 결정하셔도 되지 않고요. 설계사인 제가 보험료를 결정해서도 안 돼요. 첫 번째는 보험을 드는 순서가 아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실비예요. 근데 실비가 예전에 못 드신 분들도 간혹가다 있고 지금 실비가 이제 5세대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 변경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경증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손해율이 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세대의 그 15년 주기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다 갈아타야 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시기가 뭐 짧게는 몇 년에서 이제 길게는 몇 년이지만 거의 다 32년까지는 다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제가 봐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이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무조건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진단금이라든지 수술비라든지. 근데 진단금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매해 받는 수술비를 1, 2, 3종보다는 3, 4, 5종의 높은 금액을 이제 들어야 돼요. 예전에는 실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느 적당선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 상해 쪽 준비하실 때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A, B, C, D 회사로 해서 A부터 Z까지 회사를 다 설계를 하거든요. 주력 회사가 저는 없고 그리고 고객님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를 하면 예시본을 그 자리에서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38세 고객님, 50대 고객님, 60대 고객님이 그냥 한 군데 회사, A 회사만 무조건 저렴하지 않아요. 어떤 고객은 B 회사가 저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C 회사가 저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한 회사만 가져가지 않아요. 요즘에 SNS를 보니까 저는 숫자로 말하지 않아요. 고객님한테 숫자가 아니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해 준다고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숫자만 보여주고 이 고객님한테 필요한 것들을 안 해주냐? 저는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이 필요할 때 무조건 전화를 받고 청구를 해주고 동행하고 여러 가지 면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보험사를 가입을 했다고 하면 이 고객님이 혼합설계라면 한 군데 회사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설계사의 문제지 고객
고객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객님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혼합성계를 해서 보험료를 싸게 하고 진단비를 높였어요. 그럼 이거 내가 청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고객님이 청구를 왜 걱정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청구는 무조건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기록은 다 갖고 있어요. 고객님의 기록은. 제가 18년 고객님 지금도 연락을 오시는데 저한테 항상 매번 전화로 저 우편물로 보냈습니다. 그럼 저 그거 받아가지고요. 실비가 있다 보면 실비만 청구를 하지만 그 외에 수술이 있다, 입원 있으면 각 회사를 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청구를 하고요. 고객님이 돈을 잘 들어가셨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 담당자랑 연락을 하는 것도 다 제 연락처를 넣어서 제가 다 상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이 가장 편한 건 특히 실버인 경우에는 더욱더 편하고요. 젊어도 저는 제가 청구하도록. 이번에 40대 고객님이 창상봉합수술을 이제 하셨는데 세부 내용 영수증에 보니까 창상봉합술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다 핀도 박으셨거든요. 근데 핀을 박았다 빼셨어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상해수술이라 여러 가지를 저는 각 회사로 나눠서 하니까 세 군데 회사에서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군데 회사에서는 창상봉합수술비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골절 진단비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 상해수술비는 나오지 않았어요. 골절 수술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화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고객님이 젊다고 해서 그냥 청구를 했으면 내 보험에서는 이게 안 나오는 거 하고 그냥 잊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가입을 하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군데에 넣었으면 한 배만 받았을 텐데 전 2배, 3배로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요번에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얘기를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계사의 능력치에 따라서 고객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노하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입 설계사예요. 그럼 이걸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거를 아는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실사례를 내가 한 것처럼 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공유를 해요. 근데 가면 똑같아요. 신입 설계사님들께서 지점장이 궁금한 거가 비슷하고요. 또 고객님들을 만나면 고객님들도 궁금하신 게 비슷해요. 사람의 심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청구를 했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지 그래서 궁금해. 아니면 옆에 지인이 이번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도대체 이 무릎 수술하면 나는 얼마 나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실 수 있는 거고 요즘에는 예를 들면 한의원에서 뭐 첩약을 지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럼 이건 되나요? 저한테 첫 번째 상담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는 병원 가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병원을 가고 진료가 끝나자마자 필요한 서류들을 무조건 바로 챙겨서 오라고 해요. 왜냐면 3년 안에 저희가 청구가 되지만 한 번에 청구를 하다 보면 빠지는 것도 있고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는 날 서류를 그냥 갖고 와라. 그래서 우리 고객님 사진 찍으실 수 있으시죠? 해서 그냥 사진을 한 번에 받아서 바로바로 청구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청구. 바로바로 청구해서 금액이 맞게 들어왔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장은 당연히 잘 들어있었겠죠. 상담은 딱 저는 어느 틀이 있긴 하지만요. 그날 만나는 고객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사무직에 있는 사람과 제조업에 있는 사람과 또 여러 가지 직업에 따라서 고객님이 가면 저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공장에서 막 일하다 나오시는 분들은 또 제가 이렇게 가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는 막 농담도 하면서 아주 쉽게 사례를 드릴 때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직급이 있으신 분들 사무직이지만 뭐 연구원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또 그분들에 맞춰서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의 방법들, 사람을 만났을 때 방법들을 다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사례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은 실전에서 많이 해본 사람들이 늘어요.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점장님 저 되게 많이 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많이 깨져본 사람들이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부를 잘하려면 어때요? 많이 틀려봐야 틀린 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으면 안 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갔다 와서 피드백을 꼭 받아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가기 전에 피드백 받고 가서도 모르면 중간에 나와서 전화를 막 저한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세요 하라고 하면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를
이제 해서 물어보고요. 또 갔다 와서는 이렇게 돼서 요게 좀 이렇게 됐다.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고객도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고객님 인증해 주셨잖아요. 제가 고객님 보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보험을 지금 100만 원 정도 내시는데 나이에 비해서 되게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이거 총 내시면 거의 2억 9,600, 3억 정도를 돈을 내시거든요. 근데 지금 납입하신 게 한 2,300 정도 됐고 앞으로 내야 될 게 2억 7천 정도 되세요. 자, 그럼 이 보험이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환급이 되는 보험인지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보험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보험회사 중에서 병원에 갔을 때 많은 담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담보를 50가지를 봤어요. 지금 충분한 게 24가지고요. 부족한 게 10개, 미가입된 게 16건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고객님 100만 원을 내시는데 이걸로 만족하세요? 제가 봤을 때 보험으로 대략 따진다고 하면 이 점수 한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돼요. 100만 원을 내고 3억을 내시는데 만족하세요? 그럼 똑같은 금액으로 80점, 90점을 할 수 있어요? 있죠.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냥 암진단비가 예를 들어서 이 고객님이 지금 40세 기준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아프셨는지 안 아프셨는지를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40세 기준 암보험이 5,000원, 6,000원이에요. 안 아프다고 기정을 하면. 근데 어떤 데는 8,000원, 9,000원, 만원, 12,000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고객님 12,000원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1억이면 12만 원인데 7,000원에 가입했어요. 그럼 7만 원이에요. 그리고 7만 원보다 싼 데로 가입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액이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5천 가져갈 걸 1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5천 가져갈 걸 7천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 이렇게 했는데 자, 보험사는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은 성향이 해지를 한 걸 보니까 기가 좀 얇으시고 해지가 8건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또 이런 성향을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어느 정도를 내셨는지에 따라서 이걸 또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11회차, 36회차, 거의 뭐 50회, 뭐 60회 몇 년 동안 낸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이 성향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래도 기가 좀 얇을 수도 있고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고객일수록 수치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서는 어느 누구도 가족한테 가입을 한 분이든 지인한테 가입한 고객이든 설득이 안 되는 고객을 못 봤어요. 다만 이 돈보다 난 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고객은 거의 다 이런 것들로 했을 때는 100%, 거의 100%는 조금 너무 교만하고 네. 90% 정도는 다 계약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있는지. 자, 나이가 젊은데 지금 자녀가 있다. 그럼 이분 100만 원인데요. 질병 사망이 900만 원 들어있대요. 가장이라고 따진다고 하면 저는 연봉에 비해서 사망보장금은 한 3배 이상과 부채를 토대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1억에 40대는 보험료로 따지면 종신보험 1억 정도가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러면 너무 비싸요. 이럴 때는 어떤 거냐면 정기보험 뭐 건강하신 분들이 2억도 하면 뭐 2, 3만 원에 가입하고 정기보험도 회사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분은 900밖에 없대요.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갑자기 사고로 이뤄졌다. 그럼 얘는 900 갖고 아내분이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60대, 70대다. 그럼 저는 괜찮아요. 60대, 70대는 사망보장금이 없어도 자녀들이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그냥 아플 때 내가 혹시 노후가 됐을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프거나 다치거나는 확률이 50대 50이에요. 하지만 은퇴는, 노후는 누구든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 무조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험에 무조건 이 부분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노후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돈을 저축하는 것과 나이가 저축하는 거는 완전 다르다는 걸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게 가는 거는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보험도 거기에 비슷한 성향이 좀 있어요. 젊을 때 가입하면 똑같은 부분이라도 저렴하게 오랫동안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재산이 많든 어쨌든 내 연봉의 10%를 보장자산으로 준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유장애는 세상에 질병이 2,000밖에 없고요. 전 상해후유장애는 완전 많이 가져가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보험에 정말 제일 가성비가 좋은 담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나이가 들어든 뭐 젊을 때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많이 가져가야 된다. 근데 이 담보가 되게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많이 준비를 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하고 40대라고 하면 되게 저렴해요.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직업급수에 따라서 어느 데는 많이
많이 가입을 되는가 하면 어떤 거는 안 돼요. 특히 유병자들은 뭐 한 회사에 2천, 3천밖에 안 돼요. 근데 생보사로 가면 막 1억, 2억 이렇게 가입되는 곳이 있어요. 이걸 설계를 엄청 많이 해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왜 이런 보장성 보험들이 재산보험이 저렴해졌냐면 그동안은 종신보험이라든지 연금보험 이런 걸 많이 팔다가 요 근래에 이런 보험들을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손해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가 어떻게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고객님의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암은 이분이 조금 많이 들어있네요. 이분은 1억 5천이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면 이분 암이 3억이 들어있어요. 또 요즘에 필요한 통합암은 없어요. 요즘 시대는 암이 전이가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재발도 되고 또 원발암도 생길 수 있는데 예전에는 암 진단이 걸리면 암 진단 한 번 받고 진단비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암이 뭐 1, 2년 안에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도 있고 가다가 새로운 암이 걸릴까 봐. 그래서 암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한 번 진단금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암이 걸렸을 때 전이 됐을 때 재발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통합암은 그런 게 다 돼요. 근데 통합암 중에도 전이가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가 약관을 뒤져보고 또 이런 것들을 고객님께 안내를 하고 이왕이면 좋은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안타깝게도 일반암에만 너무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도 세상에 1억 6,500만 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진단금 다 무조건 한 번 맞지만 뇌하고 심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억 원 들어있는데 너무 암에 치우쳐 있고 암도 넣었을 때 경제적인 걸 따라서 통합암에는 예를 들면 일반암과 통합암을 5대5로 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대3, 어떤 사람은 8대2, 어떤 사람은 9대1 이거를 경제 그 사람에 따라서 이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설계사의 능력치입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일반암에만 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를 하면 가족들이 다 대부분 똑같아요. 왜냐면 설계사의 성향이 똑같기 때문에 아빠, 엄마, 자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문제입니다. 설계사의 능력치에 따라서 자녀는 이 회사가 저렴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엄마는 이 회사가 좋은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력 회사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누구는 여기, 누구는 이렇게 하지 않고 각 회사를 다 설계했을 때 자녀의 기준, 엄마 기준, 아빠 기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자, 여자, 직업급수가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치매 보험은 가입시키지 않아요. 요즘에는 치매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요즘에 다 되는 요양보험까지 되는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진단비 위주가 아니라 생활비 위주로 가져가야 돼요. 인지재갈을 걸렸을 때 복합재가냐, 그냥 재가냐, 노치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 주야간이 되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것도 따져야 돼요. 그러면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실비는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잘 가져 계셨고 그 다음에 수술비 또 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암 수술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뇌혈관은 또 없고 질병 수술비도 세상에 다른 금액 대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또 이분은 현장직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상해에 좀 치우쳐서 아무래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질병보다 상해가 조금 적고 다른 분들 고객님의 금액에 비해서는 이 질병 수술도 지금 조금 적게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3종, 5종 이런 부분들을 좀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적어요. 중요한 건 간병인이 없어요. 입원 일당은 요즘 시대는 안 가져가도 되는데 저는 상해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간병인이 아예 없어요. 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내시는데 간병인이 없다. 이건 문제예요.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 주구장창 암내심만 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는 수술비라든지 간병인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20만 원, 30만 원 내면은 다른 것들을 넣게 되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데 100만 원 내면 이거 빠졌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보장 분석이고 간병인을 넣을 때는 그럼 어떤 간병인을 넣어야 되는지 이건 약관상도 다르거든요. 직접적인 치료가 문구로 들어가는 회사는 되도록이면 빼셔야 돼요. 시간 규정과 금액 규정이 있는 것도 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금액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축소가 되는데 저는 무조건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한다면 약관 다 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집정 문구라고 들어있는지 또 병원이 8시간 기준인지 4시간 기준 여러 가지를 따져서 고객님한테 가입을 시켰는데 나중에 병원 갔는데 돈이 안 나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약관을 뒤져서 무조건 저희 신입들을 처음에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런 분들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시대는 진단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치료비를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암 치료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내심 치료비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슨 치료비를 때문에 순환계 치료비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럼 순환계 치료비는 각각 주는지 하나만 주는지 이것도 따져야 되고요. 그걸 다 통합적으로 따진 후에 금액을 비교를 해야 돼요. 한 번만 주는데 일회성인 것도 있고 매일 주는 것도 있고, 금액이 중환자는 뭐 어떤 데는 1000인데 얘는 500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따져야 되고, 또 어떤 군데는 이 순환계 치료비에 2대 진단비는 제외래요. 그럼 2대 진단비를 또 따로 넣어야 돼요.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설계사. 그 다음에 운전자가 들어있는데, 운전자는 가입 시기에서 달라요. 이거는 나쁘지 않게 들었는데, 운전자만 봐도 이 설계사가 이 사람을 관리해주는지 안 해주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작년 우리 12월 달까지 우리 운전자 대가 이슈였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운전자는 옛날에는 뭐 100세도 있고 80세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20년을 만기로 다 끊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객님들이 운전자가 이슈가 될 때마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운전자는 내가 뭐 보장을 채우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가 났을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비타승이 되는지 선지급이 되는지 경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책임을 졌는지를 따라서 저는 운전자 보험을 10,000원, 20,000원 사이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쓰잘데기 없는 거 넣을 필요 없는데 넣어야 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안 넣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후유장애를 꼭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용담보만 넣어요. 왜냐면 갈아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 외에 직업급수가 높다라든지 유병자라든지 그럴 때에는 이 운전자 간편의 상해담보를 저렴하게 넣을 수 있어서 저는 운전자 담보가 없는 운전자도 여러 개 가입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노하우인 거죠. 이분은 일상 배상 책임이 없어요. 세상에 10만 원 정도 내시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사업을 하신다든지 자영업을 하신다 하면 저는 민사소송 법률 비용도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재 벌금은 어쨌든 집이 내 집이 아니어도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10,000원 정도의 하재 보험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급배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넣어서 설계를 도와드리는데, 이 부분은 지금 100만 원이 넘는 보험인데 이게 없어요. 아까 간병인도 빠지고, 이거는 설계사가 큰 문제가 있다고 리스크가 엄청 많은 보험 가입을 하신 거죠. 치아도 있는데 치아 보험 가입한 곳이 청구를 했을 때 금액이 잘 나오지 않는 곳이네요. 치아는 딱 어디 보험회사가 제일 잘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골절이라든지 화상 10만 원 들어있어요. 화상 진단비 문제 있죠? 골절도 50밖에 없어요. 저는 5대 골절이라든지 골절 진단비는 이런 분들 나이가 먹어서는 무조건 이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많이 넣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계만 딱 봐도 이 설계사의 성향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객님은 그날 제가 4시간, 5시간 집에서 보험이 31개 들어있더라고요. 다 전화를 해서, 저는 증권을 받지 않고요. 보장 내역서를 받아요. 대부분 생명회사라든지 손보사 중에 어떤 군데는 옆에 보장 보험료의 금액이 나왔어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얼마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증권 플러스 보장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럼 담보 옆에 보험료가 다다다 나와 있는 거. 그걸 보내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분석할 때 기존의 보험이 좋은 거는 배서 처리를 한다든지 남겨두려고 해서 이거를 받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지만 고객님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못 받은 보험금이 이번에도 있으시더라고요, 고객님께서. 그럼 첫 번째, 실비 청구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 내역서를 다시 다 받아요. 그러면 청구했던 내역 일자별로 해서 저 받아요. 그래서 이 고객님이 다른 회사에, 그래서 이번에도 못 받은 보험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청구해 드릴 거고, 여러 가지 노하우인데 그것도 다음 그 영상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의 보험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잖아요.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금액 대비 빠진 담보들이 많고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담보만 봐도 어떤 회사가 저렴한지 이걸 매번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우리 고객님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말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말도 믿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대략 이 40세 기준에 얼마를 내는지, 어디 회사가 가장 저렴한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철수 고객님이시고요. 병원을 안 갔다 오셨어요. 우선은 돈이 안 오르는 갱신과 비갱신인데 저는 비갱신을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40대부터 60세 정도까지는 부양가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섞어서 갱신을 하더라도 20년 갱신, 30년 최대한 긴 거를 해요.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이 자녀들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때는 생활비를 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갱신과 비갱신을 섞어서 해요. 어떤 사람들은 갱신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갱신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비갱신이 좋지만 이것들을 결정을 짓는 그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파란색이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비싼 데는 얼마 정도 차이 나냐면 거의 6만 원 정도 차이 나요. 똑같은 기준 안에. 똑같은 기준에 20년 100세로 하는 거죠. 아까 16만 원이었죠. 이렇게 설계를 하니까 19만 원 정도 같아요. 제일 비싼 데하고는 한 11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16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2만 원이에요. 더 비싼 데는 34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격 차이가 거의 12만 원, 12만 5천 원, 13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는 있는 회사 담보도 있고 없는 회사도 담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딱 내려가면 빨강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주민번호, 앞번호만 친 거예요. 설계사가 그냥 쉽게 하려고 입원 수술 물어봤는데 입원 수술이 있대요. 그러면 그 담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설계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저는 기본 5텐텐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저렴한 보험이거든요. 이때부터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는 이유는 경증도 나타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5텐텐을 나오고 어떤 거는 3텐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해요. 그러면 일은 되게 많은데 고객님한테 좋은 점은 보험료를 아주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여지가 되게 많아요. 지금 주민번호 앞번호만 했기 때문에 뒷번호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뒷번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고객님께 보여드려요. 이게 똑같이 설계한 것처럼 저는 직접 주민번호까지 넣고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사, B사, C사, D사, 뭐 H사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생보하고 송보하고 섞였어요. 여기 노란색이 나온 회사가 가장 저렴한 회사예요. 암이 예를 들어서 제일 저렴한 데가 9,000원이에요. 이 고객님 병력이랑 이런 걸 따졌을 때. 근데 자, 여기에서 제일 비싼 데는 지금 거의 12,000원대까지도 가고 13,000원대. 일반암으로만 따졌을 때가 4,000원 정도가 차이 나네요. 그럼 4,000원이면 우리가 1억을 넣으면 4만 원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4만 원으로 고객님 암 진단비를 그만큼 더 넣을 수 있으신 거고요. 그걸 뺀다라고 하면 뭐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를 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으로 다른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많은 저렴한 회사 이렇게 담보를 저는 설정하지 않고요. 이걸 나눠서 수술비 2군데, 골절 진단비, 상해수 다 2군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보험금을 3, 4배로 받아준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객님이 똑같은 돈을 내는 대신에 보장이 크고 이런 수술비가 배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님 입장에서는 그냥 한 군데만 갖고 오는 설계사하고 돈이 똑같은데 지금 현재는 몰라요. 안 아프니까. 근데 아플 때 알고 이거를 제시를 해주는 이유는 이거를 제가 해갈 건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기다려 주셔야 되고 특히 보험은 가입은 되게 쉬워요. 병력을 고지를 위반하고 가입해도 가입은 돼요. 하지만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아파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해도 청구를 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손해사정사가 나오셔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고지 위반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고객들은 대부분 잘 모르세요. 내가 병원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좀 싸다고 해서 싼 거를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지를 정확하게 해서 그거보단 비싸더라도 그 중에 저렴한 회사를 택하는 게 중요하고 저렴한데 이게 다르다고 하면 안 돼요. 보장의 범위나 넓은 범위를 선택을 하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제 소액 상담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 그럼 오늘 상담을 만족하셨으니까 그리고 인증사도 저는 한 장 찍어요. 얼굴이 안 나오는 인증사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거 몇 월 며칠 날 했다 이제 상담을 기록도 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 그럼 제가 이거 설계를 걸었는데 이 시간이 A 회사만 뽑아도 여러 개를 뽑아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고객님 이거를 의뢰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100% 다 의뢰를 하시고 또 여기에서 건강임도 돌리고 그 다음에 못 받은 보험금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대략 이게 그래서 30분에서는 1시간이고 안 아프다고 하면 30분에 끝낼 수도 있고 아프면 1시간 또 보험이 아까처럼 많은 거는 4시간도 합니다. 근데 제가 워낙 상담이 많아가지고 이거 한 건만 하면 이거에서 내일도 갈 수 있는 거죠. 밤새서 할 수 있는데 제가 기존에도 상담을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DB를 많이 쓰지 않아도 계약이 조금 남들보다 금액이 측정이 높은 이유는 이런 방법들을 하는 설계사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보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안 해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맛을 보면 절대 못 바꿉니다. 우리 회사들도 그래서 저한테 입사를 하고 신입이 오잖아요. 신입이 저희 연봉이 1억이잖아요. 기본이. 그리고 뭘 100씩 하시고 저희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하면은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한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직원들도 제가 가르쳐줬지만 어렵고 하다 보면은 이제 힘들고 이러면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매번 보험회사에 보험들이 담보들이 변경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잘해요. 그리고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DB 영업을 하면서 지금은 딱 초회 상담까지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럼 이 초회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굵고 짧게 제가 모든 것들은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건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이렇게만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 설계사님들께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많이 나타나실 겁니다. 예, 이상 보험 연주가 송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